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배우님, 손예진 배우님, 박희순 배우님, 이성민 배우님, 엄혜란 배우님, 그리고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부산영화제 박가원 수석 프로그래머 입장하셨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박가원 수석 프로그래머의 인사 말고 작품 소개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박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 제작사 모필름, 배급사 CJENM, 그리고 오늘 무대에 감독님과 함께 무대에 오른 배우들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배우까지 당대 최고의 영화인들이 함께 완성한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의 절약을 과시한 어쩔 수가 없다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대련은 개막작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막작을 선보이는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의 전당 중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배우님들도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는 이야기 다들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오래 걸렸고요. 그 작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어서 참 감개무량하고 또 부산영화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가운데 제가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서 더 설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30주년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관객분들 어떻게 도와주실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늘 개막식에 참석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저도 뭐 감독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작품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다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 혹시 개막적으로 제 작품이 한 번이라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적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작품 중에 처음으로 개막작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더 기대가 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영화제에서 이렇게 제 영화로 개막작으로 볼 수 있게 된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제 일반 관객분들과 함께 보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이고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출 역할을 맡은 박기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아름다운 작품에 아름답지 못한 취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선출역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본모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라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서 마치는 영화를 보신 소감들이 무척 궁금합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분께 먼저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의 전당 바로 앞에 있는 KNN에서 온 조진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당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짧은 생각이지만 그랬습니다. 부산에 로케를 했던 장면이 얼핏 보였습니다. 부산이 좀 영화인들에게는 어떤 매력적인 도시인지 궁금하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신 우리 배우님들께 부산은 좀 어떤 도시인지 한마디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 들리세요? 예. 부산 거의 모든 영화를 부산에서 일부 장면이라도 촬영을 해왔고 어떤 영화는 좀 더 많이 찍기도 했고 촬영 꼭 부산이 아니어도 될 때도 조차도 항상 그래도 부산에서 안 찍으면 섭섭하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부산 분량을 만들어서 넣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부산 촬영 저는 뭐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내려와서 지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뭐 각본을 쓸 때라든가 그럴 때 여기서 오랫동안 지낼 때도 많고요. 뭐 바다 있고 아주 복잡한 도시 풍경도 있고 모든 그러니까 영화가 필요로 하는 모든 풍경을 다 갖춘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내기에도 좋은 음식과 아주 다양한 구석구석 골목골목이 정취가 담겨 있어서 영화제를 하기에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기에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쓰기에도 그렇고 최고의 도시입니다. 저는 저도 부산에서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해봤어요. 어릴 적부터 해봤는데 정말 약간 색다른 곳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로케를 찍었던 곳의 풍경을 보면서 마치 지중해 어떤 섬의 그 지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빽빽하게 또 이렇게 있는 집들이 색깔들을 또 이렇게 막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색깔들을 칠하고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그런 느낌의 동네구나 생각하면서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해왔었고요. 부산은 정말 영화랑 굉장히 밀접한 도시인 것 같고 또 그 중심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살기도 너무 좋고 정말 이국적인 모습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부산에 와서 꼭 삼국이네 떡볶이를 먹어야 하는 그런 정말 맛집이 많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예, 뭐 저도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부산을 자주 오곤 하는데 올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옆에 성민 선배께서 칸을 작은 해운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촬영하기도 너무 좋고 조금만 가면은 영도라는 도시가
골목골목이 굉장히 정취도 있고 또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서 예, 크고 작은 것을 다 찍을 수 있는 곳이라서 저희 영화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은 늘 설레는 곳이고 여기서 촬영하면 더 설레는 곳이고 개인적으로 외국 별로 나가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베니스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이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이라는 곳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꿈 같은데 부산도 저한테는 좀 꿈에 가까운 좀 상징적인 도시였거든요. 언젠가 꼭 영화제로 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아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낭만도 있으면서 또 도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라서 뭔가 낭만과 도심을 함께 품고 있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섭외한 기자님 아닙니다. 예, 그 부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그 뒤쪽에 역시 뒤에서 한 두 번째 줄쯤에 손 들고 계시는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신문 코리아 헤럴드 문기훈 기자입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이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종이 만드는 일을 놓지 않는 그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예술이자 삶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영화를 받아들이는 그 영화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본 관객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그 이제 배우분들께 그 영화제 개막에 붙여서 그 객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객분들이야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인들의 삶을 떠올리시겠어요? 각자 자기의 삶, 자기의 직업, 그게 먼저 떠오르겠죠. 다만 이제 저는 당연히 저 역시 이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쉽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이 여기서 종이 만드는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로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데 이 주인공들은 자기 인생 자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를 만드는 저로서는 또 영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무슨 삶에 큰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일도 아니고 그저 2시간짜리 오락거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에 정말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인생을 그냥 통째로 걸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지업계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 인물을 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지금 영화업계가 좀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더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이 더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러나 영영 이런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영화가 이 구렁텅이에서 이 늪에서 좀 빠져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베니스 그리고 토론토를 영화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녀오면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영화에서는 제조업이지만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끼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사라져가는 이제 종이의 쓰임이 제지업의 그런 어려움처럼
지금 영화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극장이라고 생각해요. 극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타개하고 또다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모든 영화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뭐 지금 현실로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AI의 또 어떤 문제도 이 영화에서는 후반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AI도 사실은 배우들이나 감독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번 영화가 7년 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오래 이 영화 작업으로 배우로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원체 영화의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7년 만에 한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또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 같은 감독님들이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계속 열심히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작 발표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름 영화 배우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화만 기다리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영화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영화 작업을 좋아하지만 영화만 고집해서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찬욱 감독님을 비롯해서 영화인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면 관객들도 반응을 해서 다시 영화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다가 좀 많은 관객들이 들어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본모 역할을 하면서 저를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 배우도 언젠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기술이 생긴다면은 대체되지 않을까? 그때는 저도 직업이 있겠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희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극중의 실업자들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위기인 건 맞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박찬욱 감독님이랑 하면서 영화의 즐거움, 영화의 작업의 참된 맛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보러 와주시길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가 그만큼 정성과 공을 들이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성에 공감을 하고 관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민 이은주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랫동안 이 주제에 천착을 하셨는데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화의 화면 구성이나 촬영 면에서는 좀 어떻게 중점을 주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께는 많은 작품을 출연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다른 작품과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가 있었고 연기하는 면에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원작 소설 읽었을 때 바로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망설이지 않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런 데는 이 소설에 이미 있는 것과 아직은 없지만 거기에 뭔가 내가 보탤 만한 것이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거는 코미디의 가능성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만수가 하는 뭐 소설에서 만수는 아니지만 하여간 주인공이 하는 일을 좀 눈치를 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이야기에 훨씬 새로운 더 대담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저를 좀 사로잡아서 이 작품을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설 원작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뭐 당연히 가장 큰 매력이었죠. 개인의 이야기와 사회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딱 결합돼서 그렇게 바깥으로도 향하고 안으로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거대한 역설이랄까요? 이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그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 점차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그것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촬영에서 미장센이나 뭐 그런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거창하고 짧은 시간에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은 집이 중요하죠. 이 만수가 그토록 애정하는 이 집, 자기에게 중요한 이 집이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로 딱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보신 그 집을 찾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고 찾은 다음에는 또 미술팀이 아주 새롭게 개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집의 그 외경에 이렇게 물결처럼 붙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거 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붙인 거고 그리고 정원과 온실을 새로 꾸몄죠. 그런 시각적인 요소에서는 그 점이 제일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이랄 것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박 감독님과의 오래간만에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되게 신나고 설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번에 또 얼마나 재밌게 우리가 작업을 할까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맡은 캐릭터가 아주 개성이 강하거나 특별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보셨겠지만 굉장히 평범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인물인데 그런 평범한 인물이 어떤 큰 상황에 부딪히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또 점점 그 결정을 실행해 가면서 점점 어떤 변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 이런 모든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진짜 그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감정 상태일까라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어떻게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촬영 내내 저한테는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리라는 캐릭터가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처럼 정말 아내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떤 과장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가 저의 생각이었어요. 워낙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순간들, 극적인 상황들이 많음 속에서 미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과정을 지켜볼까? 생각보다 굉장히 낙천적임으로 인해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점을 두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너무 재미있었고 뭐 유머러스하고 그것도 다 맞지만 일단 박찬욱 감독님이 어떻게 영화를 만드시고 작품을 대하는 그 의도나 태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엿보고 싶어서 이 작품에 참여한 이유도 있는데 굉장히 같이 작업하면 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감독님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게 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처럼 굉장히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감독님의 모습과 또 이 작품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 굉장히 중첩돼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머라는 것은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고유한 해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극적이거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도 그 유머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민족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은 굉장히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 이 것에 대한 그 정서를 녹아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번 작업은 다른 작업하고 차이점은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 둔 거는 박찬욱 감독님의 의도와 감독님의 디렉팅이었습니다. 저도 하기 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가지신 언어나 시선들이 워낙에 강렬하고 독창적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의 지점이 많아서 감독님이 쓰신 책도 다시 보고 또 만드신 작품도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을 좀 겪었고요. 뭐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근데 저희 부부는 워낙에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별적인 부분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진짜 미래의 얘기를 대신한다는 어떤 지점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점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네, 저 아라라는 역할은 또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에 좀 반대 지점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은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에 좀 정당성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2번 더 있을 그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4번째 줄에
예, 지금, 파란색 셔츠 입으신, 여성분. 여기. 네, 맞아요. You. Yes, you. Hello, hi. Firstly, a huge welcome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film. I really enjoyed it. My name is Bhavna. I'm from India. I have to firstly congratulate director Park Chan-wook because I feel like when I was watching, although this is about the paper industry, I felt like you're talking about everything that the current generation is going through in this economy. So I wanted to know, was it difficult to sort of find that fine balance between being authentic to the book but also mirror the society? And to the actors, I wanted to know, because Park Chan-wook is known for being so precise, was there anything on set that really surprised you while you were sort of like, acting with him under his direction?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인도에서 온 바브나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박찬욱 감독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지산업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현 세대,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현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리지널 소설의 어떤 최대한의 그런 오텐티시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셨는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배우님들께 묻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워낙 정밀하시고 꼼꼼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연기 디렉팅을 받으시면서 좀 놀랐던 적이 있었다면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이 나온 게 90년대인가 제가 알기로 그 기억에 그런데 지금하고 이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별로 본질적이지 않다.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제가 처음에 만들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소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만들어야 하는, 그때 아니면 좀 뭔가 시들해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이 도끼라는 원작 소설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AI의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좀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 산업과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 발전 속도를 거의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런 혼돈 상태에서나마 제가 이 아이디어를 이 드라마에 좀 녹여내려고 시도를 했고 그 점은 영화의 마지막 그 만수가 공장에 자기가 비로소 취직한 이 공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죠. 이것은 각본의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된 아이디어고 또 계속 그것을 탐구해서 심지어는 편집도 다 끝나고 VFX도 다 끝난 상태에서까지 계속 그것을 만져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번 이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방금 연기 디렉팅과 관련된 질문은 혹시 염혜란 배우님부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희 엄청난 고추잠자리 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콘티가 나와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고추잠자리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쉬는 시간마다 이제 그걸 틀어놓고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딩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붙여질까 그런 것도 했었고 콘티보다 더 이렇게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나 이성민 선배님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그걸 엄청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씬이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별히 기억나는 쟁은 없는데, 저의 그 섣부른 생각과 다르게, 배우들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배우의 그 대본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배우가 표현할 때도 그걸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그걸 또 확장해 줄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셨던 기억이 나서, 처음에 생각했던 박찬욱 감독에 대한 그 막연한 이미지와는 좀 다른 점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저도 제가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하고 조금 달랐는데요. 저는 그 모니터에 앉아서 모니터가 폭파될 정도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만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심지어는 그 인터뷰지 답을 쓰시질 않나, 아름다운 그 상어를 보면 사진 찍고 오시질 않나, 이렇게 여유로운 딴짓을 하는 감독님은 정말 처음 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 확실히 있고 테이크 들어갔을 때는 또 돌변하셔서 그 한 테이크마다 다른 걸 요구하시고 그게 완성이 되면 또 다른 걸 원하시고, 그래서 한 테이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발전돼서 두 번째 테이크, 이게 발전돼서 세 번째 테이크,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연기를 해보면서 정말 감독님이랑 같이 많이 작품을 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면 정말 내 눈으로 그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배우들 연기부터 시작해서 동선, 카메라 워킹,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거를 정말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하러 딱 컷이 슛이 들어가고 컷하고 이제 모니터를 가면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때는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딱딱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눈이 정말 두 개인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그 매 눈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디테일 속에서 이제 배우들의 연기 톤, 말투, 표정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식의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인터뷰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워낙 미장센을 중요시하시고 저 멀리 있는 소품, 의상의 그 패턴, 조명,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모든 걸 다 신경 쓰시는 그런 디테일한 성격이 배우에게 지시할 때도 그런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면접을 보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대사가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 대사를 하면서
앞에 빌딩에 그 리플렉션이 되는 햇빛을 약간 의식하면서 피하려고 하면서 이빨 썩어서 이빨이 오는 통증을 느껴서 갑자기 손을 올리려다가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시 내리면서 참고 불안과 긴장 속에 다리가 떨려서 한 손으로 그걸 눌렀다가 다시 떼었더니 다시 또다시 떨린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대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씬들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씬들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지문들, 그 지문들이 이미 대본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즉석에서 감독님이 이번엔 이런 상황을 한번 또 첨가해 봐달라.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었던 부분이고 그런 만큼 또 이런 현장을 겪은 만큼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또 좋은 또 작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관계로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한국 관객들 앞에서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고 또 아시아 프리미어죠. 이 영화가 미국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배경으로 옮기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또는 가부장적인 이 제도의 사회 풍습의 흔적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만수라는 사람의 한계나 어리석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각별하게 묘사되게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관객보다 더 여러분께서 더 잘 이해하고 더 공감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거 참 하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함께한 배우로서 또 사실은 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2번 볼 때와 3번 볼 때가 정말 달랐어요. 그만큼 감독님의 미장센들이 심지어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왜 그때 그런 주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들이 새롭게 생길 만큼 진짜 극장의 큰 화면으로 그 디테일들을 다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작품이 뭐 다른 어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극장에서 꼭 봐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년이나 후년에 명절 무슨 추석 특집 때 TV로 보시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필름이 나올 때 극장에서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영화를 저 2번 봤는데 처음 영화를 보시면 이제 감독님의 미장센과 만수 선배, 병원 선배님의 연기가 압도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2번 보시면 제가 조금 더 보일 거예요. 3번 보시면 우리 또 이슬 선배님과 혜란 언니와 성민 선배님의 연기들이 더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적어도 2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번 봤는데요. 처음엔 너무 많이 웃고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두 번째 그 베니스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장 많이 웃었던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엔 그냥 만두가 될 정도로 눈이 부었는데 예,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같은 영화고 같은 장면에서
한 번은 그렇게 웃고 한 번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2번, 3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의 바람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은 흥행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번 봤는데요, 영화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저거는 어떤 의도실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숨겨진 의도나 어떤 미장센들 이런 거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또 정성껏 보고 또 감명받고 하니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어쩔 수가 없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질 예정이니 무대를 잠시 정리하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곧 개막식에서 뵙겠습니다.